올해 세금 환급 규모는 커졌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여전히 환급 지연과 상당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한정판 여권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한 코스파이어 카페가 커피와 예술, 그리고 사람을 잇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올해 세금 환급 규모는 커졌지만 일부 납세자들은 여전히 환급 지연과 상당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의 2026년 세금 신고 시즌 통계에 따르면 4월 17일 기준 평균 세금 환급액은 3,275달러로 지난해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환급 건수는 9,041만 건으로 5.21% 늘었고 총 환급액은 2,961억 달러로 17% 증가했습니다. IRS가 전자신고와 계좌 입금 방식을 확대하면서 개인 세금 신고의 98%가 전자 방식으로 접수됐고 대부분의 환급도 계좌 입금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모든 납세자가 신속하게 환급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100만 명 이상이 추가 검토나 신원 확인 문제로 평균 5주가량 환급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상담도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IRS는 올해 4,810만 통의 전화를 받았지만 상담원 연결 비율은 21%에 그쳤고 평균 대기 시간은 14분으로 지난해보다 길어졌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32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A조 최종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대1로 패했고 조별리그를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마쳤습니다. 첫 경기에서 체코를 꺾으며 출발했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공에 잇따라 패하면서 조 3위에 머물렀고 48개국 체제에서 처음 도입된 32강 진출권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장 손흥민이 남아공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결정과 경기력 부진이 맞물리며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과 전술을 둘러싼 비판이 커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탈락 확정 뒤 멕시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국민과 팬들이 기대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다시 한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번 탈락 이후 대표팀 운영과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비판도 커지고 있어 대한축구협회의 후임 감독 선임과 대표팀 재정비가 한국 축구의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한정판 여권을 새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을 통해 환영하지만 똑바로 행동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이 포함된 여권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문구는 관광객과 비이민자들에게 미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정판 여권의 왼편에는 독립선언문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주먹을 쥔 채 서서 미간을 찌푸리며 정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있으며 오른편에는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건국의 아버지들 그림이 실렸습니다. 이번 여권은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올여름 한정판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신청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고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발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한 코스파이어 카페가 커피와 예술, 그리고 사람을 잇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7일 개업한 코스파이어 카페에서 시다의 코스파이어 아트 펠로우십 프로그램 소속 작가 전희선의 첫 개인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의 정원이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창의성과 성장, 그리고 예술이 지닌 가능성과 힘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번 전시와 시다 아트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시다의 코스파이어 후원과 뉴욕주 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장애를 가진 아티스트 프로그램이 저희 포스파이어 아트 펠로십이에요. 그래서 아트 펠로십에서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한 번도 개인전을 해본 적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 여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친구들 돌아가면서 저희가 개인전을 카페 공간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코스파이어 카페의 수익의 100%가 장애 청년들의 직업 교육 및 일자리 만들기에 사용됩니다. 배영서 회장은 카페를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또 다른 기업에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이상 고온으로 큰 가격 변동을 겪어온 올리브유 시장에서 원산지와 품질을 따지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톤당 1만 달러에 육박하며 황금 액체로 불렸던 올리브유 가격은 최근 글로벌 공급 회복과 수확량 안정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소비자들은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 믿을 수 있는 생산 방식과 품질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냉압착 방식과 소량 생산을 내세운 야엘 올리브유가 프리미엄 올리브유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야엘은 생산자와의 직접 연결, 지속 가능한 농업 지원, 투명한 유통 과정을 강조하며 대량 생산 저가 제품과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야엘 네개브 올리브 오일은 산도 1%, 전 세계에서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올리브 오일인데요. 사막지대의 올리브 오일이 좋지만 특별히 네개브 지역은 특별히 뭐 기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햇빛 그 모든 환경 자체가 정말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올리브 오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도 덥고 밤에는 너무도 추운 환경 가운데 자라는 올리브 오일, 그리고 그 땅도 저희가 유기농 흙으로 또 수시로 또 그것을 교체하고. 야엘은 올리브 본연의 향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 전통적인 냉압착 방식을 고수하고 엄선된 원료와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프리미엄 올리브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변동이 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생산 방식, 신선도, 브랜드 철학을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야엘의 진정성 있는 제품 철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야엘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지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정직하게 연결하는 올리브유 브랜드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의 패권 수성을 위해 터치스크린 기능을 내장한 최초의 맥북 제품 시리즈를 올해 하반기 정식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디스플레이 기술로는 올레드 패널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과거 스티브 잡스 애플 창립자가 수직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은 인체공학적으로 재앙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던 터치 입력 기술을 마침내 공식 수용하게 된 결정입니다. 반도체 부품 설계에서는 차세대 프로세스를 도입할 거라는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M5 프로 및 M5 맥스 프로세서를 교차 탑재할 예정입니다. 완제품의 소비자 출하 가격은 최근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형 14인치 모델은 1999달러, 16인치 기본형은 2999달러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이번 신형 터치 맥북 시리즈의 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최고 경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존 터너스 CEO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최대 10만 명을 감원하고 공장 4곳을 추가로 폐쇄하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65만 7천 개인 일자리를 크게 줄이고 독일의 하노버, 츠비카우, 엠덴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들과 네카르즐름에 있는 아우디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들이 발표됐습니다. 폭스바겐은 최대 시장 중국에서 판매 부진과 전기차 전환 실패 등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악화되자 2024년부터 비상 경영에 돌입했습니다. 당시에는 2030년까지 3만 5천 명 감원, 독일에 위치한 2개의 공장 폐쇄 수준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기존의 2배 이상 넘는 감원과 공장의 폐쇄 조치가 포함된 이번 계획에 대해 독일 노동계와 정치권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 여건 아래에서 폭스바겐은 인력 구조 조정 이외에도 선박 엔진 사업 부문인 에버랜스를 사모펀드 베인에 매각하며 약 8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자산 매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은 2030년까지 65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베이징의 108층짜리 최고층 빌딩에 경비행기가 충돌하면서 조종사가 숨지고 현장에 있던 1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항공통제가 엄격한 베이징 도심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사고에 대해서
당국은 사고 발생 다음 날이 되어서야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5시 55분경 발생했으며 단발 2인승 경량 스포츠 항공기에는 조종사 1명만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조종사는 사망했으며 13명의 부상자들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빌딩은 외벽에 대형 유리창 2장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손상이 발생했으며 현재 피해 부분은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발견된 기체의 꼬리 부분에서 B-10이라는 글자가 확인됐으며 해당 기종은 중국 스타에어 에어크래프트에서 제조한 SA-60L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업체 측은 이 기종이 중국 경량 스포츠 항공기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호주와 미국에도 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항공기가 예정된 비행 경로를 이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밴쿠버호프 주택융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밴쿠버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융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밴쿠버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지 구매자들과 소매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고의로 기존 D램 공급을 줄여 가격을 폭등시켰다며 연방법원에 반독점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러시아군 신병들이 집요한 드론 공격에 노출되면서 실제 전투 투입 후 평균 생존 시간이 고작 20분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연장해온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역으로 알려진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미국 뉴욕주 살라만카 지역 학군에서 AI 교사 보조 시스템 옵티오와 M 시리즈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감자칩 브랜드 잽스와 더티 제품 68만여 봉지에 대해 최고 수준의 리콜 등급인 1등급을 발령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의 당첨 복권을 가로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당첨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텍사스주가 공립학교 교내에 10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데 이어 성경을 공립학교 필수 독서 목록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최저 기온은 7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8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9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